네, 지난 영상에서는 인증한 사용자만 특정 라우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는, 일단 로그인을 2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2번으로 해서 글 목록에 가면 지금 테스트 유저, 지금 저는 테스트 2인데 테스트 유저가 작성한 글을 삭제하면 삭제가 돼버리죠. 수정도 되고요. 요런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는 인가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매뉴얼에서는 뭐 권한 확인, 영어로는 authorization, 제 발음이 뭐 별로 안 좋습니다만 authoriza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 부분이고, 네, 라라벨에서는 이 권한 확인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게이트라는 것과 폴리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각각 사용해도 되고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 매뉴얼 상으로 보면 이 게이트는 이 대시보드나 이런 것처럼 특정 모델이나 리소스와 관련 없는 애들, 반대로 특정 모델이나 리소스에 관련이 있으면 폴리시를 쓰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티클과 관련된 어떤 이 권한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게이트는 건너뛰고 이 정책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생성하기 쪽 보시면 되고요. 정책을 생성하려면 이렇게 아티즌으로 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면요, say artisan make publish article policy 까지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앱에 폴리시에 아티클 폴리시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지우고 모델 옵션을 줘보면 마이너스 모델은 이게 아티클 모델에 대한 폴리시다 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면 다시 한번 폴리시를 만들어 줄 건데, 요번에는 이렇게 이 기본적인 메서드들을 채워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폴리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직을 하나씩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폴리시를 만들고 나면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은 프로바이더에 앱 프로바이더, 오스 프로바이더, 여기에서 보시면 요 폴리시스라는 속성이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모델을 어떤 폴리시로 권한을 확인하겠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따로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라라벨이 쓰는 그 컨벤션을 사용하면 일일이 등록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인식이 돼서 등록이 돼요. 여기 매뉴얼 쪽을 확인해 보면 정책 자동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라라벨의 표준 네이밍 규칙을 따르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데, 요 규칙이 뭐냐면 모델이 포함된 디렉토리 또는 그 상위의 폴리시스 디렉토리에 이 폴리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코드로 보면은 모델은 여기 있죠. 모델은 여기 있어서 이 폴리시가 요 모델 디렉토리 안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 모델이 있는 모델 디렉토리와 같은 선상에 있는 폴리시스 디렉토리에 있어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추가적인 규칙은 뭐냐면 위치는 그렇고
이름 뒤에 폴리시 전미사가 있고 이 모델의 이름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저 모델의 폴리시는 유저 폴리시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고, 저희도 아티클에 대한 폴리시니까 아티클 폴리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 위치에, 이 폴리시스 위치에 모델 폴리시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여기에 프로바이더에서 오스 프로바이더에 따로 등록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권한을 이제 실행 확인을 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네, 권한 확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매뉴얼을 보시면 네, 권한 확인하기, 여기 지금 매뉴얼이 끝까지 다 안 보여서 네, 영문 매뉴얼로 좀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방식으로 이 폴리시를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저 모델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컨트롤러의 헬퍼, 세 번째는 미들웨어, 네 번째는 블레이드 템플릿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이 권한을 이용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버튼 자체가 안 보이면 일단 방어가 되겠죠, 한 번은. 그래서 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걸 안 보여주는 형태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러려면 우리가 아까 본 매뉴얼에서 요 블레이드 템플릿을 통한 권한 확인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요쪽 매뉴얼이고요. 블레이드 템플릿을 통해서 라는 쪽이고, 요 can 그리고 cannot 지시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can과 cannot.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번 보면은 리소스 뷰 아티클스 인덱스, 우리 목록이 인덱스죠. 여기에서 요 부분 수정과 삭제하는 버튼이 권한이 있을 때만 보여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여기에서 해서 한 번에 묶어도 될 거고, 요거 각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일단 각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내용이 can, 다음에 이 글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느냐죠. 여기도 이제 수정이니까 can update, 대상은 article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end can으로 닫아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도 can delete article 주고 end can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 업데이트가 불린 값을 참이나 거짓을 반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았다 나오죠. 우리가 이 폴리시를 만들어만 놓고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업데이트라고 한 거는 요 업데이트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인데 아무것도 리턴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리턴 아티클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가 유저의 아이디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 권한이 있는 거고,
맞지 않으면 권한이 없는 거다.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제 이 테스트2가 작성하지 않은 글은 여기 수정 삭제 버튼이 없고 본인이 쓴 거에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일단 블레이드 템플릿을 통해서 블레이드 템플릿에서 이 권한 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아봤고요. 이제 이렇게 UI에서 버튼을 제거한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권한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봤듯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상황에 맞는 걸 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유저 모델, 하나는 컨트롤러 헬퍼, 하나는 미들웨어인데, 먼저 미들웨어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라우트에다가 미들웨어 can update post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 라우트를 쓰고 있단 말이죠. 라우트에 앱을 보면 이렇게 지금 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적용하려고 요걸 또 풀어 가지고 일일이 적용해 주기에는 좀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웨어 쪽은 일단 빼고, 그러면 모델을 쓰는 거랑 유저 모델을 쓰는 거랑 컨트롤러 헬퍼 두 가지가 남았죠. 두 가지도 보면 유저 모델을 통해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유저를 가져와서 유저 모델에 캔납 혹은 캔을 하고 업데이트 그 대상이 되는 모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http 컨트롤러 아티클, 여기에서 업데이트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리퀘스트에서 유저를 받아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아올 수 있죠. 어스 유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유저를 받아와서 can update article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f 이렇게 이면 없으면 여기서 매뉴얼처럼 오버트 403 권한이 없습니다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오버트 403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게 이제 유저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헬퍼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this에 authorize 이렇게 써줍니다. this authorize ability니까 update, 그 다음에 articl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보면은 얘는 이제 authorize 권한 확인에 실패하게 되면은 권한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응답까지 만들어서 내보내줘요. 근데 요 방식은 이제 권한이 없을 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뭐 직접 써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컨트롤러 내에서 쓰기에는 얘가 조금 더 간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쓰고 컨트롤러 헬퍼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막히게 되겠죠. 그리고 삭제도 같은 방식으로 딜리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튕겨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작성한 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시로 요 UI의 버튼을 가리는 코드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잠시 비활성화하고 테스트만 해보고 다시 활성화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원래 권한이 없는 앤데 수정하러 들어가서 수정하러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군요. 그러면 에디트 여기도 막아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뭘 수정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야 되죠. 403 권한이 없습니다. 가 나오게 되고 얘를 한번 풀어주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저장하기를 눌러도 똑같이 권한이 없다고 나오겠죠. 네, 잘 동작하는 걸로 보이고요.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는 사람만 글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코드를 작성을 해봤었는데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게 포함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테스트 코드는 저만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이제 계속 쭉 같이 작성하면서 하는 거는 따로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